안녕하세요. 저는 허하연 감독님의 영화 천녀를 지휘를 맡은 윤담비라고 하고요. 오늘 자리에 허하연 감독님, 허진 배우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그 두 분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자리가 이래서 제가 지금 사실 죄송해요. 치과 다녀오는 길이라 네, 그래서 오늘 제 관련이 정확히 나오는데 오늘은 내일까지만 그래서 참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허가연 감독을 사랑하게 됐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여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속이 깊고 넓고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매료됐어요. 그래서 따라다녀요 이렇게 제가. 그런데 이 작품은 제가 하면서 다 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하나님이 주실지 몰랐어요. 대상은 대한민국 역사 일이 처음이래요. 이 학생 영화로. 그래서 부산 아카데미도 대단하지만 봉준호 감독님 선배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시지만 정말 저도 엄격결에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많이 보시고 이 제목 내용이 완전히 센세이션이에요. 여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손자가 제일 이쁘대요. 그런데 그 손자를 결혼식을 버리고 사랑하는 남자 49세를 가요. 얼마나 이 내용이 획기적이에요. 그걸 이 여자가 만들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한 여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허진 선생님과 GV를 단둘이 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많이 설레고 또 윤담비 감독님 팬이어가지고 긴장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개봉 앞서서 그래도 관객분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여가지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많은 말씀 나누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 허진 배우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도 멋진 여자들과 함께 지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기사에 이제 한영화제 라시네프 부분 1등상 수상해서 이제 기사가 되게 많이 났고 저도 이 영화가 너무 기대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과시적인 영화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성숙한 사람이 만든 영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딩 장면에서 그 절에서 춤을 추면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영순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선식을 타먹고 그냥 그 빨래 걸린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진짜 되게 섬세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감독님이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앞서서 조금 고루하지만 그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셨을 때 어떤 후회나 약간 감상 같은 게 좀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 그때 사실 진심으로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머리가 새하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저 팀원들이랑 같이 시상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시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고 제가 그 크루 중에 저희 팀원분들 중에 한 분이
뭐 화장실을 가셔가지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시상식 1, 2분 전에 들어갔는데 막 그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왜 이제 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엄청 화를 내시고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랬는데 그 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조 현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머리가 하얘졌었고 딱 끝나고 나서 바로 허재 선생님께 가장 먼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제가 받고요. 오셨어요. 듣고 싶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너무 기뻐서 다시 그 삶의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하세요. 아닙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상을 받아서 아직도 제 영화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되게 가득 마음을 담고 소화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상을 받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기쁘지만 또 영화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게 어떤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응답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라던가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되게 돋보이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미니멀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안방에서 영순이 이제 그 무릎에 팍스를 붙이는 그 샷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팍스를 붙이고 또 전화를 받을 때도 그 샷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한복을 갈아입을 때도 또 그렇게 샷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샷이 많지는 않은데 되게 구성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연출하실 때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지점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작품의 출발은 저희 외할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제가 인터뷰나 작품을 소개할 때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할머니가 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여자였고 근데 제가 그거를 평생 모르고 살다가 할머니와 학부 시절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제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충격, 그러니까 내가 노인이라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를 그냥 굉장히 거칠게 납작하게 일반화해서 바라보고만 있었구나. 그들은 되게 특정한 생애 주기를 살아가는 한 집단이기도 하지만 그 노인이라는 이름 안에 굉장히 그 어떤 각자의 정말 삶들이 있고 그들도 여전히 욕망하는 주체이고 무언가를 향해 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되게 한 시절을 통과하면서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들의 어떤 빼앗긴 무엇이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일부 혹은 어떤 한 시절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한여름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거고 그런 저희 할머니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어떤 빼앗긴 무언가를 좀 여름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되게 충만하고 뜨겁게 땀에 젖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영화로만 좀 되찾아주고 싶다라는 어떤 기획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님은 사실 배우의 힘으로 저는 제가 우리 감독의 그 지금까지 멘트를 제가 이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 있어요. 70이 넘으면 60이 넘으면 언니 그 나이에 무슨 시집 가려 그래? 그래요. 후배들이. 그런데 그 얘기가 맞아가 아니라 어머 그러죠. 왜냐면 나이 먹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더 외로워.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뛰어다녀. 몰라.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이 더 짙어요. 그런데 이걸 파헤쳐줬어 우리 감독이. 나이 먹어도 남편이 있어도 나를 채워주지 않는 무언가의 사랑을 우리는 갈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갈구하잖아요. 도움도 애정도.
그렇듯이 한 그 모멘트 같아요. 근데 그걸 파헤쳐 줄 때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방송에서 똑같은 돈을 이건 하루야, 이건 일주일이야.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걸 해야 되나? 하루 금방 이거 왜 일주일 고생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제가 돈을 참 좋아하지만 그 순간 제가 돈을 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열정과 순수와 더군다나 또 같은 허시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마음이 너무 곱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너만 잘하면 된다 그랬대요. 제가 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저는 어른들이 인정해주는 게 우리가 인정해주면 막 뛰고 살잖아요. 근데 맨날 야단 맞으니까 못 뛰잖아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끝까지 한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복을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우리 제가 미안해요. 교회 얘기해서 우리 그 속장이 있는데 내가 막 차라리 둘이 서로 마주치고 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불쌍했나 봐. 저희가 오스카상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 무슨 오스카? 쓰지 않고 일만 해도 나는 감사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스카보다 더한 깐에 가서 우리 감독이 대상 받으니까 어머.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감사해요. 멘트만. 나도 그랬잖아. 아, 여자 봉준호가 나왔네. 그래서. 근데 진짜 여자 봉준호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려 했어. 아, 박수. 안 그래도 허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감독님께서 저는 이 영화에 진짜 어떤 미덕이 많지만 가장 큰 미덕은 그러니까 이 배우가 영순을 연기할 때 앉았다가 일어나는 어떤 그 순간들에서 육체적으로 이 사람이 되게 고단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어떤 뭐 보통은 편집할 만한 뭐 이런 약간 보통은 편집할 만한 이런 순간들을 되게 이제 많이 담음으로써 이 영순이라는 캐릭터가 엄청 진실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벽에 이제 비 오는 날 학수랑 벽에 기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여자일까 하면서 자기 혼자 막 몽상에 잠긴 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순간을 어떻게 담았을까?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시고 또 배우님께서는 이 영화를 연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참 못된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역할을 주면 이해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돼. 근데 이해를 시킬 걸 그랬어. 걔 괜히 시켰어. 얘가 뭘 잘했을 거야. 그 얘기는 듣지 말자. 그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연기하는 순간은 아무도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어렵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있었고 제가 한 번 더 느낀 게 어느 영화를 보는데 그 어떤 사람을 뿌리칠 때 딱 이러는데 그 뿌리치는 그 손이 전체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때도 앉았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아주 적은 것도 머리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가 생각이 없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이걸 받아서 또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하는 분들을 나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나도 연기하니까. 근데 연기라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 너무 고생하는 거고 물론 우리 전체 스태프 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텔레비를 보면서는 아우 고생했겠다. 아우 고생한다. 아우 그래 배우는 참 고생해. 우리는 너무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지금 너 정도면 미국 같으면 헬리콥터
개인 헬리콥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20, 30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더 이제 문화예술이 좀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 밥만 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얼굴을 가지고 파출부를 하고 얼굴을 가지고 김밥 장사를 하고, 물론 저도 화장품 장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한테 내가 전부 인생을 화장품 하나 팔면서 다 소모되는 것 같아. 이걸로 내가 그러니까 퉁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한 건데 제일 소중한 거잖아. 그걸 버리고 내가 돈 몇 푼에 이걸 팔아. 근데 배우이기 이전에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배우들이 많아요. 정말 배우 그러면 최고 같지만 그 최고는 거의 몇십 명이 끝나요. 그러나 우리나라 몇천 명이야. 몇만 명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 작은 영화를 작은 영화인데 참 착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품이 충전습도 하셨어야 되고 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마음에 아닐 수도 있어. 아니어도 괜찮아. 저는 까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허 감독 때문에 까는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럼 이 작품을 까는 연기대상 받아야지 뭐. 받을 수 있어.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 2,000개를 다 보는데 어떤 게 더 좋고 나쁜지 헷갈릴 거 아니야, 보다가. 그러다가 제일 큰 거 딱 주잖아.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나 우리나라에서 나왔고 내년에 내가 깐에 가서 대상 받아갖고 여기 와서 연기 대상 받아갖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행기 주시고 선물 주시고 나는 지금 생각이 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만할게요. 어쨌든 희망을 갖고 있어. 감독님께 여쭤보면은 시나리오에 되게 세밀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뭐 카바레에서도 이제 갈 때 어떤 누군가가 뭐 집안으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결혼식에서도 생각지 못한 큰아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화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지는 않지만 되게 세계관을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고심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의 어떤 기조라던가 아니면은 이 시나리오가 이제 발전되면서 생긴 어떤 작업 과정들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나리오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석연이가 주인공인 시점에서 이제 이상하고 좀 괴상한 할머니 영순을 이제 이해해 나가는 그 여정을 그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 시나리오를 쓰고 사실 거의 10호 가까이 나올 정도로 그 약간 시나리오 성숙하게 이거 나는 그 딱 시점에 왔는데 이걸로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자꾸 주저하게 되고 뭔가 어떤 찝찝하고 겁도 나고 공포심이 막 이렇게 자꾸 마음에 차오르고 그래서 이 감정이 뭘까 갑자기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내가 또 한번 석윤이의 뒤에 숨어가지고 이 노인 영순을 또 한 번 대상하고 소비하려고 하진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학교 교수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쓰고 있다가 그 스님이 근데 선생님 저는 제 시나리오가 너무 불편해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시나리오를 감독으로서 사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그것의 이유는 나는 영순이 궁금하고 영순의 삶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 이야기의 출발을 대신하는 어떤 시나리오의 방향성이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프로덕션 한 달 남은 기간 전에 시나리오를 엎었죠. 그래서 사실 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걸 이렇게 지지해주는 동료들도 있었고 지지하지 않는 동료들도 있었고 저조차도 엄청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한 달 전에 이걸 바꿨을 때 나오는 어떤 연쇄작용의 모든 결과까지 제가 연출로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심이 섰던 거는 딱 진짜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스크린에서 보고 싶은 거는 석윤이 아니라 영순의 얼굴이고 내가 영순이 되어서 말을 해보고 싶다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요. 네. 그 지점을 시나리오에 있어서 진행했는데요. 디테일하고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캐릭터는 되게 단순하게 보여주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순을 둘러싼 뭐 소위 말해 가부장제가 그냥 가부장제는 나쁜 거야. 혹은 영순을 이렇게 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고 뭔가 악인들이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고 우리를 그리고 영순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얼굴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그게 또 결과적으로 영순이라는 캐릭터에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디테일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도 말이 많고 혹시 여자들이 말이 많네요. 네, 그리고 그 지방리 같은 그 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순과 덕희가 카바레에 올라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가십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실제로 카바레 각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의 이야기, 그런 어떤 저작거리 이야기를 제가 훔쳐가지고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관찰을 많이 하면서 시나리오 대사를 많이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너무 제가 이 작품 하면서 누님이 부른 남자가 셋이 있는데 다 제비야.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따뜻한지 몰라. 누님 부산 오면 꼭 가요, 연락해요, 맛있는 거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싫어 다 그래서 이러니까 표를 안 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학대를 받았구나. 그걸 표현을 안 해. 우리 같으면 금방 표현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비 그런데 제비라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수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웃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 카메라를 막 다녔거든요. 배우려고. 하세요. 하세요. 아닙니다. 진짜 카바레에서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게 그냥 상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시거나 혹은 진짜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만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뭐 공간이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뭐 카바레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공간을 잘 장악하고 있다. 인물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지점들이 이 영화가 좀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외적으로 그러면 좀 연출을 하시면서 신경을 쓰셨던 지점들도 있으셨을까요? 네, 아까 연출 의도를 여쭤봤는데 사실 이 영화는 카메라가 영순을 끈질기게 쫓아가는 영화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진심으로. 왜냐면 배우를 그래서 정말 가짜같이 보이지 않으려고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것이고 가짜지만 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담으려고 그 고스란히 담으려고 했던 이야기의 진심이 보일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해결책키는 결국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경험이 많이 없는 감독이고 이제
성장하는 감독이어서 뒀던 숨은 허진과 영순의 관계를 없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진 선생님네 되게 거의 매주 이렇게 찾아가고 선생님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맞아요. 제가 늘 항상 저 허준 선생님이랑 연애하듯이 작품했다. 진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미우면서도 보고 싶고 막 울면서도 전화하고 막 같이 한다고 그러고 아니 그거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거대한 배우셨어요. 막 워낙 연기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사실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커다란 배우와 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 마음에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부시고 뭔가 내가 20대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경험이 많이 없는 연출이기 때문에 제 시나리오와 연출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빈칸들을 허준 선생님께 기대해서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이랑 정말 시나리오 대사 하나하나 보면서 선생님 말씨도 바꾸고 또 그 많은 노인분들도 만나면서 이거는 나의 영어이지 노인의 영어가 아니구나를 깨달으면 이제 즉각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사실 천녀연이라는 작품은 제 손에서 탄생을 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언어 얼굴들이 더 많이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허진과 영순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엔딩 시퀀스에 그 허준 선생님이 이렇게 두근두근 누워 계시다가 발을 살짝 올리세요. 근데 그게 사실 추가포식이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제가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노시는 거를 제가 바라보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리고 노시는데 사실 그게 당연히 저희 비 오는 날 대하씨랑도 연결이 됐었고요. 너무 영순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바로 저희 동료들이 찍자고 해서 추억버스 찍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영순이 제가 시나리오에서 썼던 것보다는 허진 선생님을 만나면서 많은 화학작용을 일으켰고 변해갔지만 지금의 영순이 뭔가 좀 되게 영화에서 너무 꼿꼿하고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어떤 방향성을 잘 찾아준 것 같아서 제 연출의 모든 것은 배우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감독이 첫째죠. 갑자기 저희가 같은 허시여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감독은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뭐라고? 네? 뭐 가족은 아니고 그래. 맞아요. 많이 여쭤보세요. 네, 저희 작품으로 처음 만나. 근데 다 제 동생이에요. 왜냐면 같은 핏줄 아시죠, 역사. 얘는 내 동생이에요. 선생님이 감독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응원해 주세요. 저야 이제 가는 인생이죠. 이제 피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들, 우리 가영, 허가영 씨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이제 빨리 끝내야 돼. 너무 긴 거 같아. 그 집에 하면서도 두 분의 이런 관계성이 영화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탄생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너무 뭔가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진 감독들이 계속 탄생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고 또 영화에 대한 감상이 있으실 텐데 이 영화를 좀 응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영화가 이제 6일부터 개봉을 해서 첫 발을 떼잖아요. 그 소감이나 뭐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인사를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소감, 개봉 소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 그리고 축복하고 우리 입었다 비었다 하는 아카데미도 축복 감사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단편 영화
수 있을지 몰랐어서 너무 하루하루 좀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연하는 관계를 만나야지만 그 생명력을 얻고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변에 많이 입소문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노이분들이 많이 와서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힘으로는 또 닿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노인분들의 얼굴이 있거나 뭐 주변에 사랑하는 노인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한번 영화도 싸우고 짧으니까요. 한번 또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꽃을 주는 걸 제가 받았는데 이분에게 100% 행운을 드립니다.